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 수백 미터짜리 마천루나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해상교량을 운전해 건너가실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대체 저 수만 톤의 쇳덩이와 콘크리트가 어떻게 이 무른 진흙탕이나 땅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해답은 건물 외벽이나 화려한 조명에 있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해치하고 깊이 딥다이버할 주제가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발밑,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 건물의 뼈대를 지탱하는 말뚝귀초의 지지력 산정 공식과 실무 적용 기준입니다. 네, 맞아요. 흔히들 건축이나 토목공학의 정수를 꼽으라고 하면 눈에 띄는 화려한 외관을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웅장함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지하세계의 물리법칙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볼 이 설계와 시공 기준들은 단순히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뭐랄까 건조한 공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안심하고 걷고 차를 타고 생활하는 모든 인프라가 붕괴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현장 엔지니어들과 중력 사이의 아주 치열한 줄다리기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기초가 어떻게 그 엄청난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지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힘의 균형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네, 가장 뼈대가 되는 공식이 있죠. 맞아요. 공학 기준에서 제시하는 가장 기본 공식, 바로 극한 지지력. 그러니까 말뚝이 쪼개지거나 땅이 꺼지기 직전까지 버틸 수 있는 최대치의 힘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여름철 모래사장에 파라솔 막대기를 아주 깊숙하게 꽂아 넣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직관적이고 좋은 비유네요. 막대기를 온 힘을 다해 체중을 실어 누를 때 땅이 막대기를 튕겨내며 버티는 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두 가지 힘이 바로 공식의 전부를 설명하거든요. 공식 자체는 이렇습니다. QP 곱하기 AP 더하기 시그마 FS 곱하기 AS. 와,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기호가 너무 많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모래사장, 막대기로 완벽히 치환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막대기의 뾰족한 맨 끝부분이 모래를 아래로 꾹 누를 때 모래가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힘이에요. 이걸 선단지지력이라고 부릅니다. 아, 끝부분이 버티는 힘이군요. 네, 단위 면적당 흙이 버티는 힘인 QP에 실제 말뚝 끝부분의 둥근 면적인 AP를 곱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바닥 면적이 넓을수록 땅을 더 잘 디디고 설 수 있는 것과 완벽히 같은 이치네요. 그럼 두 번째 파트인 저 덧셈 뒤에 시그마 어쩌고 하는 공식은 막대기의 옆면과 관련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막대기가 땅속을 파고들 때 매끈한 옆면 전체가 모래와 꽉 맞닿아서 사각사각 긁히면서 버티는 마찰력, 바로 주면 마찰력입니다. 말뚝 옆면 1제곱미터당 발생하는 마찰력인 FS에 말뚝 옆면 전체의 면적인 AS를 곱하는 겁니다. 아, 면적을 곱혀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그마, 즉 총합을 구하라는 기호가 붙어 있다는 점이죠. 아하, 땅속 지층이 균일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이군요. 파고 내려갈수록 어떤 곳은 진흙층이고 그 밑에는 굵은 자갈층이 나오고 더 밑에는 모래층이 나올 테니까요. 발생하는 마찰력을 따로따로 정밀하게 계산해서 전부 더해줘야만 실제 말뚝이 버티는 진짜 마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씩 다 더해야 하는 거네요. 참고로 이 모든 계산 결과는 킬로뉴턴 그리고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계산되는데 이 수치들이 나중에 수천, 수만 단위로 올라가며 엄청난 규모의 하중을 다루게 됩니다. 뼈대를 잡았으니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죠. 방금 흙의 종류에 따라 마찰력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공학 기준 자료를 들여다보면 흙의 종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뚝을 땅에 박아놓느냐에 따라서도 지지력 공식이 완전히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공 공법이 아주 중요하죠. 가장 먼저 살펴볼 집안은 사질토, 즉 모래땅입니다. 모래땅에서는 N값이라는 걸 기준으로 쓰네요. 네, 사질토 역학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N값, 즉 표준 관입시험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흙이 얼마나 촘촘하고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63.5kg의 무거운 쇳덩어리 추를 76cm 높이에서 기계로 쾅 떨어뜨립니다.
위에서 쾅 하고요. 네, 그 타격력으로 파이프를 땅속에 30cm 밀어넣는데 과연 몇 번을 때려야 30cm가 다 들어가는지를 세는 겁니다. 타격 횟수가 10번이면 느슨한 모래고 40번이면 아주 꽉 찬 모래인 시기죠. 잠깐만요. 여기서 기준을 보니까 N값의 상한선을 50으로 딱 잘라놨는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60kg이 넘는 망치로 50번을 미친 듯이 내리쳐도 겨우 30cm조차 안 파고 들어가는 땅이라면 거기서 더 때려봤자 의미가 없지 않나요? 망치 부서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번을 쳤는데도 안 들어가면 거긴 이미 모래의 영역을 넘어선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초고밀도 지반이라는 뜻이거든요. 무리하면 장비만 망가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N값이 실제로는 70, 80이 나오는 아주 단단한 곳이라 하더라도 설계를 할 때는 붕괴를 막기 위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좋아 상한선은 50까지면 인정해주겠어 라고 못을 박아둔 겁니다. 재밌네요. 그럼 이 N값을 가지고 공법별로 어떻게 계산이 달라지는지 보죠. 땅에 큰 구멍을 미리 파내고 그 안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드는 현장 타설 말뚝의 경우 선단 지지력은 100 곱하기 N이고 주면 마찰력은 1 곱하기 N에서 2 곱하기 N 사이입니다. 네, 수치가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기성품 말뚝을 구멍에 집어넣는 메인 말뚝은 선단이 200 곱하기 N으로 꼭충 뛰네요. 그리고 앞권은 마지막입니다. 거대한 해머로 땅에 구멍도 안 뚫고 무식하게 위에서 때려박는 항타 말뚝은 선단이 무려 300 곱하기 N입니다. 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구멍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는 것보다 위에서 때려박는 게 지지력이 3배나 높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극심한 거죠? 여기서 시공공법에 따른 흙의 역학적인 변화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항타 말뚝은 흙을 밖으로 파내지 않고 말뚝의 덩치만큼 흙을 양 옆으로 억지로 쑤셔 넣으며 파고들잖아요. 흙을 강제로 밀어내면서 네, 그러니까 말뚝 주변의 흙이 극한으로 압축되면서 엄청나게 단단해지는 거죠. 흙이 꽉꽉 뭉치니까 지지력도 3배로 치솟는 겁니다. 반면에 현장 타설 말뚝은 드릴로 흙을 시원하게 파냅니다. 파낸 만큼 빈 공간이 생기네요. 맞아요. 흙을 파내는 순간 주변에 있던 흙들은 압력이 풀리면서 느슨해져 버립니다. 이걸 지반이 이완됐다고 표현하는데 한번 긴장이 풀려버린 고래는 예전만큼 튼튼하게 말뚝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선단 계수가 100으로 확 떨어지는 겁니다. 땅에 구멍을 뚫는 행위 자체가 흙의 체력을 깎아먹는 셈이군요. 모래땅을 봤으니 다음은 점성토, 진흙땅으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타격 횟수인 N값이 아니라 C값이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고 나오는데요. 이 C값이 대체 뭔가요? 진흙은 모래와 달리 입자가 아주 미세하고 물을 흠뻑 머금고 있습니다. 진흙을 때려봤자 물컹거릴 뿐 타격 횟수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이 진흙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뭉쳐 있으려고 하느냐입니다. 끈끈함의 정도를 보는 거군요. 네, 이 C값은 보통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단위를 쓰는 비배수 전단 강도라는 수치를 활용합니다. 용어가 갑자기 확 어려워지는데요. 비배수 잔단 강도요? 상상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죠.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나 찰흙 덩어리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찰흙을 천천히 찢으면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흙의 성질이 서서히 변합니다. 네, 천천히 당기면 물이 빠지죠. 하지만 순식간에 확 찢어 발기면 물이 미쳐 빠져나갈 즉 배수될 틈도 없이 찰흙 자체가 순간적으로 견디는 끈적한 저항력이 발생하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비배수 상태에서 흙이 어긋나며 찢어지는 이 전단을 버티는 강도, 이게 바로 비배수 전단 강도입니다. 물이 도망갈 시간을 주지 않고 순식간에 가해지는 하중에 진흙이 끈적하게 버티는 힘이군요. 그럼 진흙땅에서의 약선식을 보죠. 현장 타설 말뚝은 선단 지지력이 6 곱하기 C에서 9 곱하기 C, 주면 마찰력은 0.5 곱하기 C에서 1.0 곱하기 C 사이입니다. 네, 범위가 그렇게 됩니다. 메인 말뚝과 항타 말뚝도 선단은 비슷하게 6 곱하기 C에서 9 곱하기 C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주면 마찰력 쪽이 좀 이상합니다. 모래 땅에서는 N값에 비례해서 마찰력도 쭉쭉 올라갔는데 진흙에서는 메인 말뚝과 항타 말뚝 둘 다 그냥 10에서 20 사이에 상수로 고정되어 버리네요. 네, 딱 고정돼 버리죠. C값이 아무리 높아도 마찰력은 더 안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진흙은 모래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흙에 강한 마찰을 일으키거나 진동을 주면 진흙 입자 사이의 결합이 파괴되면서
끈적거림을 잃고 순간적으로 윤활유나 액체처럼 미끄러워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 고체가 아니라 액체처럼 변해버리는군요. 네. 그래서 아무리 단단한 진흙이라도 말뚝 옆면과 비벼지는 순간 발휘할 수 있는 마찰력에는 명확한 한계선이 존재하게 되죠. 안전을 위해 마찰력을 특정 범위 이상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흙의 성질에 따라 설계 철학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자, 대망의 마지막 집안 용료, 바로 안반입니다. 모래, 진흙을 지나 이제 돌담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는 QU, 값, 즉 암석의 단축 압축 강도를 씁니다. 네. 단위는 역시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고요. 원기둥 모양의 돌멩이를 위아래로 꾹 눌러서 부서질 때까지 버티는 힘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단위부터가 압도적인데요. 현장 타절 말뚝을 안반에 뚫어 넣으면 선단 지지력은 깔끔하게 Q6값 전체를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단단한 돌이 버티는 힘을 100% 활용한다는 거죠. 와, 100% 전부 다요? 네, 주면 마찰력은 0.1 곱하기 QU에서 0.15 곱하기 QU입니다. 특히 기성품을 넣는 메인 말뚝은 선단 지지력이 무려 10,000에서 20,000에 달합니다. 모래나 진흙에서는 기껏해야 수백 단위였는데 자릿수가 차원이 다르죠. 단위가 이렇게 커지니까 확실히 안반이 든든하긴 하네요. 그런데 공법별 표를 보다가 제가 또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항타 말뚝 공법 부분을 보면 아예 수치가 없어요. 돌덩이에 말뚝을 올려놓고 때려 박으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갈 리가 만무하죠. 아까 제가 던졌던 망치 부서진다는 농담이 안반에서는 농담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절대 법칙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공학 기준표에도 아주 냉정하게 적혀 있습니다. 안반층은 관입 불가, 즉 타격 횟수 n값이 50을 당연히 초과하기 때문에 항타말뚝 시봉 자체를 불가로 판정하고 지지력 산정도 불가입니다. 억지로 때렸다간 말뚝이 두부처럼 찌그러지거나 부러져 버릴 겁니다. 역시 인간이 자연을 무력으로 이길 순 없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 이 안반표 밑에 적힌 주의사항을 보니까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데요. 네, 여기서 진짜 매혹적이고 또 무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메인 말뚝의 주면 마찰력을 계산할 때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경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 중 구조적 결함과 직결되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메인 말뚝이라는 건 땅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공장에서 만들어온 콘크리트 전봇대 같은 말뚝을 집어넣는 겁니다. 당연히 구멍이 말뚝보다 크겠죠. 그럼 그 빈틈을 채워야 하잖아요. 네, 통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때 시멘트 페이스트라는 밀가루 반죽 같은 시멘트 풀을 호스로 쏴서 구멍 전체에 꽉 채워 넣습니다. 이게 굳으면서 말뚝과 땅을 하나의 덩어리로 붙여주며 엄청난 마찰력을 만들어내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기준에 명시된 경고를 보면 시멘트 페이스트를 전체 길이에 완벽하게 충전했을 때만 주면 마찰력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제대로 주입되지 않은 미주입 구간이 있다면 그 부분의 마찰력은 자비 없이 0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정말 자비가 없죠. 와, 0이요? 절반만 쳐준다거나 페널티를 조금 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마찰력이 0, 즉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수학에서 100만이라는 숫자에 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전부 0이 되어 사라지잖아요. 엔지니어가 수백 페이지에 걸쳐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 말뚝 하나가 마찰력으로 1000톤을 버틸 수 있다라고 설계를 완벽하게 해놔도 현장에서 틈이 생겨버리면 끝입니다. 중간에 빈 공기 주머니가 생기면요? 그 순간 그 구역의 마찰력은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말뚝이 건물 무게를 못 버티고 밑으로 쑥 빠져버리는 그야말로 구조적 블랙홀이 탄생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미주입 구간은 0 처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금 그 설명을 들으니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하는 제 머릿속 의문이 풀리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래니 진흙이니 안반이니 하며 RU, 즉 극한 지지력을 구했습니다. 말뚝이 박살나기 직전까지 한계까지 쥐어짜내서 버티는 최대치의 힘이죠. 네, 극한의 한계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한 이 RU 값을 실제 건물 설계 도면에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군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엘리베이터 철줄이 끊어지기 직전의 장력이 1000kg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최대 탑승 무게를 똑같이 1000kg으로 꽉 채워 설정해 놓는 것과 똑같은 미친 짓입니다.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사람이 한 명 더 타거나 줄이 조금만 독수러도 대형 참사가 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극한 지지력을 현실적인 허용 지지력인 RA로 깎아서 변환해야 합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RA는 RU 나누기 FS, 즉 극한 지지력을 안전율이라는 FS 값으로 나누는 겁니다. 무려 3입니다. 잠깐만요. 나누기 3을 한다고요? 네, 숫자 3이 맞습니다. 만약 말뚝 하나가 극한으로 3,000톤을 버틸 수 있다고 계산이 완벽하게 떨어졌는데 설계할 때는 겨우 1,000톤만 버틸 수 있다고 가정하고 짓는다는 뜻이잖아요. 시공사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당장 말뚝을 3배나 더 많이 받거나 3배 더 굵은 걸 써야 하니까 철근값, 콘크리트값, 공사기간이 엄청나게 불어날 텐데요. 엔지니어들이 지나치게 편집증적으로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성만 보면 과도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왜 하필 3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땅속은 인간이 아직 완벽히 정복하지 못한 아주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불과 1m 옆에 파묻혀 있는 거대한 바위를 우리가 탐사 단계에서 놓쳤을 수도 있고 지하 수위가 폭우로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모래의 마찰력이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콘크리트와 흙은 시간이 지나면 미세하게 변형되는 크리프 현상 같은 불확실한 장기적인 지연 현상도 겪고요. 아, 3배의 비용 낭비가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불확실성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보험료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건물 밑에 깔린 수백 개의 말뚝 중 단 하나라도 찌그러지면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부동치마가 발생하고 그건 곧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붕괴 사고로 이어집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설계해야만 이런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진짜 엄청나게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공식을 세우고 안전율을 3이나 줘서 철저하게 설계를 했어도 결국 현장 시공이 엉망이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종이 위의 공식을 무너뜨리는 현장의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자료에 명시된 시공시 유의사항 3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선단부 슬라임 제거 및 저면 청소입니다. 이 슬라임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무슨 괴물 이름도 아니고. 현장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녀석이긴 하죠. 현장 타설 말뚝이나 메인 말뚝 시공을 하려고 땅에 30m, 40m 깊이로 드릴을 박아 구멍을 파다 보면 부서진 흙덩어리, 돌가루, 진흙 찌꺼기들이 구멍 바닥에 눈 내리듯 소복하게 쌓이게 됩니다. 아, 구멍 밑바닥으로 가라앉겠네요. 네, 이 찌꺼기들을 현장 용어로 슬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선단 지지력을 구하려면 말뚝 끝 부분이 단단한 지지층에 딱 맞닿아서 꼭 눌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찌꺼기엔 슬라임이 껴있다면 어휴, 네, 수만 톤짜리 초고층 빌딩을 푹신푹신한 스펀지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중에 실리는 순간 슬라임이 짓눌리면서 말뚝이 아래로 푹 꺼져버리겠죠? 선단 지지력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와, 공식으로 힘들게 구한 저항력이 아예 발휘조차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디샌딩 장비를 돌려서 모래를 걸러내거나 펌프 흡입으로 바닥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그 찌꺼기를 아주 완벽하고 티끌 하나 없이 치우고 나서 콘크리트나 페이스트를 부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아, 꼼꼼한 바닥 청소 하나가 큐피 값의 존망을 결정짓는군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아까 전문가님이 소름 돋게 경고했던 마찰형 영해 공포. 바로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 및 충전 관리입니다. 네, 앞서 뼈저리게 강조했던 부분이죠. 미주입 구간을 막기 위한 행동 지침입니다. 수십 미터 땅속 어둠 속에서 호스를 아래로 찔러 넣고 끈적한 시멘트 풀을 밀어 올리면서 틈새를 채우잖아요. 그런데 이걸 쏘아 올리는 펌프의 주입 압력과 호스를 위로 빼내는 인발 속도의 박자가 정밀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박자가 안 맞으면 틈이 생기겠죠. 네, 호스를 너무 빨리 뽑으면 시멘트가 미처 못 채워진 빈틈, 즉 보이드가 생겨버립니다. 이 빈틈 하나가 건물 전체의 주면 마찰력을 증발시켜버리기 때문에 압력과 속도의 동기화는 현장 관리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설계자는 천의 마찰력이 나온다고 굳게 믿고 도면을 그렸는데 펌프 호스를 무심코 쑥 뽑아버린 1초의 실수 때문에 그 부분의 마찰력이 가차없이 0이 되어버린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요. 현장의 땀방울이 곧 공식의 완성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의사항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공벽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현장 타설 말뚝을 팔 때 구멍벽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파놓은 구멍의 흙벽, 즉 공벽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면 다 파놓은 구멍이 다시 흙으로 막혀버리겠죠. 설사 그 위로 콘크리트를 억지로 밀어 넣는다고 해도 도면에 그려진 매끈하고 튼튼한 원기둥 모양이 아니라 기형적인 모양의 말뚝이 되어버릴 겁니다. 단면적이 줄어드니 지지력도 당연히 엉망이 되겠네요. 그래서 안정액이라는 특수한 점토 섞은 물을 채워서 붕괴를 막거나 아예 케이싱이라는 두꺼운 강철관을 깊숙이 설치해서 흙벽을 물리적으로 틀어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붕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 끝부분을 보면 공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여 지반과 말뚝 사이의 부착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벽이 무너지진 않았더라도 물이 새어 들어오거나 드릴이 벽을 너무 휘저어서 흙벽 표면이 푸석푸석해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토질역학에서는 그걸 스미어존 혹은 교란대라고 부르는데요. 흙의 원래 결합 구조가 망가져버린 상태로 겉표면이 이완되면 나중에 콘크리트가 굳었을 때 흙과 단단하게 꽉 맞물리지 못하고 콘크리트가 흙을 뜯어내며 미끄러져 버리거든요. 수많은 계산식에 N값, C값 대입해서 완벽히 계상해놔도 현장에서 공벽이 교란되면 그 치밀한 공식들이 흙먼지와 함께 다 바스러지는 치명적인 변수가 됩니다. 수천, 수만 톤을 버텨내는 거대한 극한 지지력 공식과 철저한 안전율의 법칙,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슬라임 청소와 붕괴 방지 작업까지. 이 모든 수학적 계산과 현장의 고집스러운 원칙들이 하나로 맞물릴 때 비로소 우리가 매일같이 무심코 딛고 살아가는 이 거대하고 안전한 도시의 인프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